안녕하세요. 지식계의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행동주의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오늘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다룬 개념인 연합보다 다소 넓은 개념인 학습이란 개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왓슨이 12명의 아이들을 조건화란 학습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호언장담이 허구를 창조하는 소설계가 아닌 진실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학문계에서 이래도 되나 싶어 당황스럽게까지 할 겁니다. 조건화를 통한 학습과 달리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고도 불리는 이 학습에는 무조건 자극이나 강화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어떤 먹이를 먹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포식자를 피해야 하는지를 부모나 다른 어른들의 행동 등을 관찰해 학습합니다. 인도 거리에 많은 히말라야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레서스 원숭이는 태어나서 뱀을 본 적이 없음에도 다른 원숭이들이 뱀을 피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학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제잉구달 박사는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의 곰비 국립공원에서 사는 침팬지들이 가는 나뭇가지나 풀줄기를 흰개미굴에 넣어 이를 적으로 오인해 달려든 일개미들을 낚시질에 훑어먹는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반대편인 서부의 기니에서는 일본 영장류 연구팀이 평평한 돌 위에 견과류를 올려놓고 돌로 내리쳐 깨먹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인간 이외의 종의 도구 사용으로 유명한 이 두 사례 모두 후손 침팬지들의 관찰 학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물론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은 이를 잘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아이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어른이 보보 인형이 있는 방에 들어가 보보 인형을 때리거나 무관심해하는 등의 행동을 봅니다. 그 후 각각의 아이들은 홀로 같은 보보 인형이 있는 방에 들여보내집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본 어른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즉 관찰 학습을 한 것이죠. 관찰 학습 이외에도 침팬지들은 통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천정에 매달린 바나나와 상자와 막대기가 있는 방에 들여보내집니다. 안타깝게도 바나나는 막대기가 닿지 못할 높은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침팬지에게는 관찰 학습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팬지는 상자를 바나나 밑에 놓고 거기에 올라가 막대를 사용해 바나나를 먹는 아하 하는 경험을 합니다. 통찰 학습을 한 것이죠. 인간의 경우 이런 통찰 학습은 침팬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아이들은 이전에 관찰해 본 적이 없는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도 통찰 학습을 그럭저럭 잘 해냅니다. 저는 어릴 때 무작정 버스를 타고 아무 곳에서 내려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처음 가본 미로와 같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버스를 타기 위해 큰 길로 나와야 한다고 판단해 사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길을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저의 보편적 인간론에 대한 이론 작업은 다른 이론을 수용, 통합하는 것 그 이상이므로 통찰 학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건화라는 이론은 인간이 아닌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나온 학습 원리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학습 중 이미 앞에서 언급된
1974년 노벨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인 콘라드 로렌츠를 회색 기러기의 아버지로 불리게 한 각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인 학습은 동물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움직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가령 병아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인간을 봤다면 그들은 인간을 어미로 인식합니다. 심지어 생명체가 아닌 움직이는 오리 인형도 자신의 어미로 인식합니다. 병아리는 나중에 어미와 재결합되어도 어미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각인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각인은 아무 시기에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혼자 걸을 수 있는 조류인 오리, 닭, 기러기 등의 조숙성 조류들은 몇 시간에서 수일 이내라는 결정적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태어나서 걸을 수 없고 먹이를 전적으로 어미에게 의존하는 만숙성 조류인 참새, 제비, 까치 등은 결정적 시기가 조숙성의 것보다 훨씬 늦은 생후 50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 로렌츠가 붙인 가변성이 없는 결정적 시기는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가변성을 허용하는 민감기로 바뀝니다. 이런 각인 학습이 족고나 학습에 던지는 화살은 첫째, 음식과 같은 강화물이 없어도 학습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적 체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런 각인 학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편에 걸친 행동주의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인 파블로프에게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동영상과 오늘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족고나 학습으로 수렴될 수 없는 다양한 학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학습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언급된 학습의 공통점을 파고들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론된 족고나 은유와 환유, 유사성의 법칙, 관찰학습, 각인학습 등을 일관되게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족고나 은유와 환유 및 개념화, 범주화, 단수나, 유사성의 법칙, 관찰의 학습, 각인학습 등을 학습이란 개념으로 묶어보겠습니다. 학습이란 유기체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적, 외적 환경에서의 자극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과의 관계끼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유기체를 움직이는 욕망들 중 모든 욕망의 기원이자 근거이자 핵심은 영역입니다. 영역이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과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이 합쳐진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즉, 유기체는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이들에게 영역은 곧 몸의 보존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몸의 보존을 위해 유기체는 세상과 필요하면서도 언제든지 영역 충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 몸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이면서도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의 양면성에서 치명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들은 노심초사합니다. 이 노심초사는 불안입니다. 불안을 통제하려는, 즉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이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이미 이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영욕은 세 개의 하위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기 보전인 당대 삶의 욕망과 연인 간의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낳는 후대 삶의 욕망과 함께 환경으로부터 올 수 있는 영욕 충족의 위험물 내지는 방해물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려는 불안 통제 욕망을 말합니다. 마지막 불안 통제 욕망에는 힘을 통해 불안을 통제하려는 힘에 대한 욕망, 앓음을 통해 미지의 세계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려는 앓음의 욕망, 재산 등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소유의 욕망 등과 함께 세상과의 관계하기를 패턴화, 즉 길화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관객길의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는 세상과 관계하기를 통해서만 자기를 보존할 수 있고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욕 충족을 위해서는 세상과의 관계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기체에게 절실한 세계와의 관계에 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관계하기에는 반복성이 없이 일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폭격합니다. 이 말은 곧 유기체에게 미래에 놓여있는 어떤 관계하기도 예측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극과 관계하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수천 수백 개의 자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들을 향해 폭격함으로써 우리는 이 미지의 자극들에 대해 통제는 고사하고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한 극도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 유기체가 택한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하기를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앓음의 욕망과 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무수한 자극들에 대해 앓음으로써 미지의 미래에 대처하는 것이 앓음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를 불안을 야기할 요소들을 힘으로 통제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려는 것이 힘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외에도 소유의 욕망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방법은 첫 번째 방식을 아무리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미지의 세계로부터 오는 불안을 다루기 위해 차이를 무시하고 비슷하거나 비슷하다고 보는 것들을 묶어서 길화, 즉 패턴화해서 관계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특정 사람이나 대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강력하거나 특이한 한 번의 관계하기가 그 대상을 판단하는 지배적인 관계끼리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의 근거에는 영역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를 낳는 자극들 간의 연합이나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나 스키너의 행위와 반응의 연합 등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에는 음식이란 강화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관객끼리의 욕망이 없다면 이 연합은 어렵습니다. 즉, 두 자극 간 또는 자극과 반응 간, 행위와 반응 간의 관계학의 일회성을 무시하고 관계하기를 패턴화해서 길화한 관객끼리의 욕망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 8주간의 논의를 정리하면 파블로프와 스키너의 조건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적 체계 중 하나인 당대 삶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식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 자극 간이건 행위와 반응 간이건 이 둘을 패턴화하려는
관객길의 욕망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장장 8주간의 행동주의 이론의 제자리 찾기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 올리는 방식을 좀 바꿀까 합니다. 마치 책처럼 6회 또는 8회 연속물로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 호흡이 너무 길어져서 많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1회, 길어야 3회 시리즈 정도의 단타 위주로 동영상을 올리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의 주제는 아무도 몰랐던 사랑의 기원입니다. 인간에 대한 많은 미스터리들을 일관되게 하나로 풀 수 있는 저의 인간론에 기초한 새로운 사랑의 심리학을 음미해보세요. 길고 긴 미로에서 빠져나온 쾌감을 경험하실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